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2025년 을사년의 첫 거래일도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 아쉽게도 좀 엇갈렸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깜빡깜빡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2,400선을 깨트린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오늘도 그럼에도 저희 이대리와 함께 2025년의 첫 거래에 대한 힌트들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오늘만큼은 시장에서 로봇주가 방어해줬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코스닥이 1% 넘는 상승을 보여줬던 게 결국에는 로봇 종목이었습니다. 로봇 종목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들 탑5 리스트를 뽑아보시면 그중에서 4가지 종목이나 로봇 종목이 해당됐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12월 30일 공시의 영향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35%대까지 늘렸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안 그래도 1월 달에 있을 CS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12월 한 달 동안 로봇 종목들 주가가 정말 좋았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오늘 로봇 종목들 상한가 종목이 5종목이나 나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총 5위로 단숨에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의 종가가 28%가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장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의 시총을 뛰어넘는 효과도 보여주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붙고 있습니다. CS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지금도 주가가 좀 고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여전히 상승 탄력이 있을 종목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뜯어보시죠. 네, K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로봇 종목들이 12월 한 달 동안 주가 탄력이 상당히 좋았더라면 K방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리스크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K방산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탄력이 약간은 위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첫 거래일 오늘만큼은 표정이 상당히 밝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K방산에 대해서 이러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올해 K방산의 수출은 30조 원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2025년에도 새로운 수출 파이프라인이 잔뜩 기다리고 있고 2월 된 수출에 대한 그런 전망치도 다 담겨가면서 실적 개선이 확실히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정치적인 리스크도 이제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오를 방향성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2025년 K방산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 뜯어보시죠. 1월의 테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글로벌적인 이벤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ES 모멘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1월의 테마로 JP모건 헬스케어와 CES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CES 관련된 종목들 로봇도 그랬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를 비롯해서 AI 소프트웨어 땅까지 CES 모멘텀을 받아가는 종목들 모조리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바이오 종목들은 이 모멘텀을 받아가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인 알테오젠도 쉬어갔고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주가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의 테마는 한쪽으로만 쏠리는 건가 아니면 지금 거래대금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수급 쏠림이 있어서 잠깐 쉬어가는 건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1월의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2025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보시면서 그래도 기분 좋은 수익을 안겨다 준 섹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발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양대진 씨가 제발 플러스로 마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소 아쉬웠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이 흐름들이 과거에 이어졌던 패턴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그림을 보였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새해 첫 주가 좀 약세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당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배당주 때문에 그 금융투자 매수세가 12월에는 몰리다가 이 차익 매물들이 새해 첫 주에 나오는 경우들이 항상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때부터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한 7차례 정도가 새해 첫 주, 주간 단위로는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이 코스피에서 나온 매도 물량이 오히려 소형주들로 조금 흘러가면서 그 해에 커다란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뉴스들이 있는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대체적으로 코스닥은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봐도 한 8번 정도 오히려 주간 단위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대로 움직였다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잠시 후에 수익 봉투에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서 아무래도 지분 인수 최대 주주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비단 로봇 테마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인 것은 맞는데요. 수급을 보면은 대체로 코스닥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다 상승을 보여주었고 오늘 수급이 좋은 날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흐름이 계속해서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자체도 사실 지금 그렇게 굉장히 뭐 부담스러운 위치는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저렴한 위치고 PBR 0.8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단에서는 우리가 미국 증시 대비는 오히려 좀 매력적인 위치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앞에서 앵커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CES라든지 혹은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굵직한 재료들이 또 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런 대형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 테마 내에서 일정이 있는 테마 내에서 중소형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수급이 좀 괜찮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빌드업이 있었던 조선주들이 또 1월에 또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 갈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요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조금 이제 1,470원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 오면은 조금 방어 시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제 1,500원으로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환율 개입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1,500원이 도달하게 됐었을 때는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또 사이드카나 이런 형태 상황들 단기적인 쇼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실히 조금 방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로 봐도 4.6%대가 지금 올라가면 조금 저항을 받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적어도 좀 1,400원대 환율 초중반 조금 유지가 되는 상황만 되어준다면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1월 동안에 만약에 이런 환율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없다라고 한다면 대기되어 있는 일정의 내에 있는 주식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식들 내에서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여전히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잠시 후에 그 리뷰 종목 두 종목을 해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최근에 나와서 소개해드렸었던 공약주를 소개해드렸었던 두 종목이 모두 로봇 테마 주식이었거든요. 목표가를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해줘서 달성을 해줬는데 제가 임의대로 이 종목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공약주를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약주를 잡을 수 있는 방법과 강의 그리고 지표들을 무료로 제가 제공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기법 오늘도 알려드릴 거고 또 그 기법으로 잡아낸 오늘 새로운 공약주까지 방송 말미에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그리고 정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의 좀 주요 원인에는 환율도 부분이 좀 영향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탄력이 끝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이거를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1월 달만큼은 이벤트 플레이를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이벤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로봇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제 진출 의지를 밝히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로봇 관련된 그 색채만 묻어도 다 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잘 갈 수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한가 종목이 5종목이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이 제일 크잖아요. 그 맞습니다. 종목도 28% 넘는 급등이었고 장중 고점 부근으로는 한 29.6%대인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오늘 진짜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로봇 종목들이 다 같이 상한가 플레이를 했던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굉장히 좋게 봤고요. 네. 로봇 테마주들이 계속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종목들도 좀 소개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로봇 향만 묻어도 다 갔어요. 로봇 청소기 부품 주식들도 오를 정도로 로봇 향만 묻으면 다 갔는데 또 대형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이 뉴스를 무조건 보고 가야 네. 되는데 사실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삼성 로보틱스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좀 강세를 보여왔어요. 뭐 2023년에도 주가가 연초부터 계속 달리는데 그 바탕에는 그 삼성이 인수를 할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고 삼성에서 실제로 실탄을 확보를 하는 그런 그림들이 네. 오늘로서 사실 이런 그림 이 로봇의 어떤 그 M&A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했던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조금 확실히 알 수가 있었던 그런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분이 이제 35%입니다. 삼성전자 지분이 35%고요. 2월 17일에 공시가 변경이 되게 되고 연말 12월 30일 거래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미래 산업 먹거리로서 로봇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조금 보게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DS 사업부에서 조금 많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도 잘 해야 될 거고요. 네. HBM도 D램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로보틱스 산업 포트폴리오까지 잘 이끌고 가면서 삼성이 우상향 기조를 조금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주기를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처럼 초격차는 아니어도 꾸준히 우상향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안 가면 시장이 가기 조금 힘든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앞으로 1년을 봤었을 때 물론 우리가 기회비용 차원에서 다른 쪽에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삼성전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조금 옆자리로 가겠지만 지금은 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저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로봇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이번에 그 로보틱스 인수한 것뿐만 아니고 그 한종희 사장 그 산하로 밑으로 CTO, 해가지고 네. 예, 미래 로봇 추진단을 네. 설립을 했습니다. 새로 설립을 했고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를 좀 놓고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로봇 관련 종목들도 LG전자향, 그렇죠. 현대향 이제 다 있습니다. 근데 네. 삼성전자향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 왜냐하면 주요 플레이가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1, 2주 동안에 시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삼성전자향 로봇,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협업을 많이 하는 그동안 로봇 기업들을 잘 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략주로 여기에 있는 종목들 좀 소개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조금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네. 최대 수혜 그쵸.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혈부 수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FSD, 그러니까 테슬라 같이 지금 실주행 데이터, 카메라로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은 자율주행 2단계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바이든 정부에서는. 근데 이 라이다 같은 이제 코딩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를 완화를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완화를 하게 되면 자율주행에서 성능을 입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잘 봐야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하면 옛날에는 전기차
조금 인식이 강했는데 전기차 기업 아닙니다. 지금 이미 탈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캐시우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에 테슬라의 매출 90%는 FSD에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율주행에서 성능 보정이 된다면 제 옵티머스도 손기술, 손가락 기술 굉장히 우월하거든요. 그래서 FSD까지 탑재를 해서 가게 된다면 테슬라가 거의 이제 초격차 기업이 돼버려요. 로봇 쪽에서. 이거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거기에 올인을 했던 머스크가 정부 수장으로 앉힌 이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미래 로봇 시장, 특히 휴머노이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도 저변에는 그런 내용 이제 분위기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세계 1위 로봇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하기도 했고 LG전자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 이 대표 기업들 빅테크의 적극적인 투자가 몰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5년 AI와 같이 핫한 테마로 무조건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발성으로만 너무 볼 게 아니고 25년 내내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해 이 첫 거래일에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올해 방향성에 좋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2024년에 HBM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2025년의 주도 섹터는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테슬라향 키워드도 좀 묻어있는 쪽이 아무래도 로봇주 색깔이 또 보이고 있으니까요. 기대감 잔뜩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부터는 조금 빨리 가볼게요. K방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봇 종목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12월 한 달 동안 좀 조정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국가별로 좀 오가되는 서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정치적인 리스크가 그래도 좀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가가 반영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당초 정부가 예상했었던 그 규모보다는 절반이 되지 못하는 달성이 됐어요. 200억 달러를 예상하는데 95억 달러가 달성이 됐는데 이게 너무 수치가 높게 잡은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 방산이 트럼프 당선인 그 기간뿐만 아니고 단연간의 성장세가 저는 도드라질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의 바탕은 미국의 고립주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과거 같은 형태로 군사 개입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라는 측면인데 세계 경찰 노릇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제한이 걸리는 게 뭐냐면 미국의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가 이미 1년 국방 예산비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그 국방비를 삭감을 해야 되거나 재정을 조금 줄여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못하러 이 재정 낭비를 하면서까지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재정을 아끼고 우리 자국 우선주의를 하자라는 이 트럼피즘이 조금 이제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축복받은 땅덩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고립주의 형태로 관련된 스탠스가 조금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선거에서 증명이 됐어요.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이제 국민들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의 군함이 뜨지 않으면 경찰 노릇을 하게 되지 못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이제 국가들이 값싸게 에너지나 자원들을 수입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국방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고요. 지금 전쟁 인근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국가들, 예를 들면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방산에 대한 자주국방에 대한 그런 예산을 더 늘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한국같이 지금 휴전 국가들이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기를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설계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문 요청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주항공, 드론 쪽에 대한 이제 공격 그 동향들이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내부에 있는 종목들을 특히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기다리고 있는 큰 빅 이벤트들입니다. 1월의 테마 이렇게 꼽아봤는데 CES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모조리 올랐습니다. 반면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참여하는 기업들이죠.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무래도 수급이 한쪽으로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돈의 쏠림 현상 때문에 주목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경계감 때문인 건지 앞으로 바이오 종목들의 향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은 건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단기로만 본다면 CES보다는 JP 모건 헬스케어가 헬스케어. 훨씬 낫죠. 왜냐하면 기간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CES는 7일입니다. 7일. 그쵸.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 이제 공개가 되기 이틀 전에 재료가 소멸됐듯이 재료 소멸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JP 모건 헬스케어는 13일이거든요. 네. 일주일 정도 더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선별적으로 좀 공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참가하는 뭐 온코 테라피틱스라든지 샤페론 같은 기업도 이번에 그 아토피 치료제로 이번에 처음 또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오늘 또 주가 상승 흐름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JP 모건 헬스케어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CES 내에 있는 테마들 AI라든지 AI 로봇, 퀀텀 이쪽은 미국의 패권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그 기술들이고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반면에 바이오 쪽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리가 조금 문제가 발목을 좀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CES는 단기적으로는 재료를 소멸이지만 올해 내내 봤었을 때는 이쪽에서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CES 테마는 이게 이벤트가 소멸이 되더라도 끝까지 들고 가보면 좋을 만한 테마로 짚어주셨고요.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선별적으로 보자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평온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390선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의 흐름은 조금 달랐습니다. 680선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담았을까요?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장중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외에도 LIG 넥스원 등의 다른 방산 테마들 굉장히 잘 갔습니다. 또 장 이후에 나온 이 정부에서 밝힌 소식이 있습니다. 이 방산 테마들, 그러니까 방산업을 신수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앞으로 이 방산 테마 주가 흐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오늘도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각각 6% 그리고 7% 상승세 보여주면서 주가 흐름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이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도 러브콜 받았고요. 대한항공 4% 급등세로 오늘도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순매도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한양행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 강한 매도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담은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은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담고 그리고 팔았던 종목들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동반 러브콜을 보내면서 오늘 기관도 이 전선 관련주들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LIG 넥스원 방산 테마입니다. 15%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었고요. 순매도세에서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강한 매도세가 들어왔고요. 두산 그리고 삼성 SDI, 셀트리온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움직인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외국인이 담은 코스닥 종목들입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올리고 있는 비츠로셀 보입니다. 9%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 하이젠 RNL, 그리고 휴림 로봇까지 오늘 로봇주들의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도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던 로봇주들, 그리고 성광밴드 5% 급등도 보여줬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보실게요.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에코프로비엠, 네이처셀, 신성 델타테크는 모두 하락으로 장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펴볼 종목 오늘 로봇주들입니다. 네, 특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오늘 로봇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외에도 오늘장 굉장히 좋았던 로봇주들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휴림 로봇,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다양한 로봇주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담은 종목들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았을까요?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 SPG였습니다. 네, 오늘 기관은 SPG를 가장 많이 담았는데요. SPG,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들어왔던, 여기에는 이름이 없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한 매도세로 들어왔었습니다. 네, 클래시스, 그리고 실리콘2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살펴볼 종목 화장품주들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화장품주들 오늘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일제히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 또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와중에 수출 중심의 화장품주들이 일부 수혜를 보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예, 시장 수급이 중소형 기술주들로 지금 흐름이 잡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저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옥석을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잘 가려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옥석을 가려내는 기법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은 어떤 돈을 의미를 할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매수 수급, 그것은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만으로는 시세의 방향성을 크게 이끌어내지 못해요. 연속성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있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머니를 잡아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에요. 그러면은 뉴스도 전에 포착이 돼야 될 텐데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포착을 하느냐?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신호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 신호가 그러면 제가 만든 신호가 주포들의 저점 매집 물량을 전부 다 잡아내는 거냐? 그렇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요, 여러 가지 과거 사례를 통계로 압축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추출을 해낸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몇 년간의 데이터 중에 크게 올라간 주식들이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들이 있었는지 공통점을 찾고 알고리즘으로 축적을 해가지고 제가 신호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호가 진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근데 이후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호가 뜨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요 모델대로 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증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기법 그러면은 사용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이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지 제가 매매 포인트부터 예시 종목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자, 만약에 다 받아가셨다면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될 겁니다. 이 포착된 날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주포들이 매집이 시작된 날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면은 포착되기 이전보다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냐면 포착일 하루,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추가적인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매집을 시작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매집이 끝나고 나서는 어때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요 공식 모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우선 첫 번째 매수 타점은 포착일 그 당일, 그 당일을 제가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점 저점까지, 그러니까 당일, 포착일 당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점 매수하기는 좋은 방법인데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개인적으로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왜냐면 당일은 내가 이제 차트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이 신호 포착일 고점 윗꼬리 캔들이 있겠죠. 윗꼬리 캔들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정말로 신호 포착일에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 정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보이기만 한다면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매수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손절 추세선입니다. 우리가 100% 기법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낮은 표준 편차 통계를 내 가지고 수익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모델, 여기 기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이 아예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거든요.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거래를 하시면, 이 방법만 숙지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익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제가 이제 주변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들만의 어떤 기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냐면요.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했을 때 손실을 볼 확률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높네? 그러면 이것은 좋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법이야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를 너무 잘못 잡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종목 중에 7, 8종목을 이긴다라고 해보죠. 근데 그때는 이길 때는 플러스 3%로 이기다가 2, 3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이게 정말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을 챙겼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이 기법이야말로 정말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제 승률도 좋은데요.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기법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간단해야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매매 방법이 복잡하다.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복잡하다고 한다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시 종목 보면서 하나씩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 태성입니다. 2024년 가장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태성이요. 작년 5월 29일, 이제 작년이 됐네요. 작년 5월 29일에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한다라는 뉴스가 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사로부터 의뢰 개발을 받아가지고 복합동박을 설비한다라는 뉴스가 뜬 거예요. 자,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의 C사 어디죠? 다들 아실 겁니다. CATL사입니다. CATL사의 의뢰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뉴스죠. 일본의 파나소닉과도 의논을 했을 정도로 커다란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10배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 머니 기법은 뭐라고 했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뉴스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 내용을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복합동박을 설계한다라는 것이 이사회에서 한참 동안 며칠 동안 의논이 되다가 이것이 통과가 되고 공시로 나오고 그다음에 뉴스로 전달되는 5월 29일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느냐 마냐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회의를 할 때 아니 더 그 전인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순간 사실 이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냐? 함부로 특정할 수는 없겠죠.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는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 보이시죠? 이때가 5월 29일 복합동박 설비 뉴스가 나올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뉴스는 5월 29일에 나왔는데 거래량은 그 이전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머니 신호는 언제 떠요? 정확하게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이라고 제가 뭐라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포착일 이전에 어때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포착일 직후부터 정말 거래량이 늘어나죠. 자, 그러면 포착일 직후에 거래량 늘어나면 이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포착일로부터 뉴스 발생일 사이에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뭐다? 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복합동박 설비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매집 거래량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계속 끌고 갑니다. 10배까지도 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못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손절 추세선이 노란 추세선이거든요.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면 얼마예요? 그래도 200% 수익입니다. 근데 복합동박 설비 날짜에 뉴스가 나온 날짜에 반대로 유상증자 악재가 떠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자,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 그런 뉴스가 뜨기 전에 저점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기법 제가 무료로 제공드릴 테니까 다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이제 허스틴 바이오시밀러죠. 이게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27년부터 어쨌든 이런 마일스톤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수수료를 받게 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6년부터 그렇습니다. 자, 이 2월 26일에 나온 뉴스고요. 그리고 히알루로니다제 라이선스 변경 계약 뉴스가 2월 22일에 나옵니다. 자, 라이선스 변경 계약 그리고 마일스톤 청구 뭐죠?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시가 되고 뉴스로 전달됩니다. 내부자 정보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포들은 뭐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 안 했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스마트머니는 먼저 포착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월 22일부터 2월 26일이 이 구간이에요. 급등이 나오는 구간.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 구간이 앞에서 보여드린 뉴스가 나온 날인데 스마트머니는 3번이나 그 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최초 포착일이 매집의 시작일이겠죠. 자, 시작일답게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착일부터 뉴스 발생 사이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이 매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고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이론이. 자, 그러면 마지막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을 때, 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 이제 단연. 그런데 400%씩이나 올라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포착일 기준으로. 자, 이런 코스닥의 대표 주자 기업도 대형 뉴스가 뜨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뭐라고요?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요 신호 등록 방법부터 요 손절 추세선 등록 방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신청 주신 분들에게 제가 제공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공약주를 제가 소개를 드려서 증명을 해드려도 또 좋은 예시 정보를 설명을 드려도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요 기법 그냥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하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2025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계좌 수익률은 확실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 열어드릴 테니까요.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열려있는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면 저희 스마트 머니 기법이 어떤 종목들을 포착을 해냈는지 먼저 수익률 탑5 리스트부터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먼저 신성 델타테크가 이거 6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에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HFR이 28%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제이시언 시스템도 24%대의 수익률,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로보티즈랑 유로메카입니다. 사실 이 종목들이 최근에 접근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단기간에 오늘 로봇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2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을 리뷰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리뷰해 주시죠. 예, 뉴로메카입니다. 그 뉴로메카, 제가 이제 그 로봇 테마주들 제가 이게 소개를 드릴 때 강조한 게 있어요. 양팔 그리고 양손가락. 네. 이게 기술이 가장 핵심 기술이고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휴머노이드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 네.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제 올해죠. 올해입니다. 양팔형 고속 협동 로봇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소의 선체 용접용 로봇 수요가 최근에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동사가 최근에 수주했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재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녹색 기둥 표시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작년 5월 차트부터 가지고 온 건데 추세가 어땠어요? 그동안 계속 내려왔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신호가 딱 떴죠. 녹색 신호가 딱 뜨자마자 바로 돌아 올라가면서 어떤 형태가 보여줘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형태가 보여집니다. 이때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수익이 나잖아요. 제가 증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법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면 10%, 20% 가고 끝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25년도는 로봇의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더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목표가 제시를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제가 36,000원까지 크게 높이겠습니다. 제 목표가가 3만 원이었거든요. 1차 목표가 36,000원까지 크게 올려서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이 있기 전에 바로 마지막 저희가 방송을 했던 게 멘토님이랑 27일 그리고 26일, 24일이었는데요. 불과 3일 그 전에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 뉴로메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35,000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 2025년 기대의 섹터는 로봇이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27일 저희가 추천을 받았던 종목인데 20% 너무 가까이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리뷰해 주시죠. 예, 우선 그 로봇 테마는 전반적으로 앞에서 제가 서두에 시장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주목을 네.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우 지금 이 정치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지금 정부 효율부 이제 부인 도지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정부가 1월 22일에 출범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 규제들이 완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정말 잘 봐야 되고, 이 비단 오늘 삼성전자의 어떤 그 액션을 보여줬지만 LG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LG전자향 로봇 종목 가장 대장주는 로보티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MIT랑 피지컬 AI에 대한 공동 개발 착수 소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고 그만큼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차트 볼게요.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추세가 우하향하다가 이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돌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말로 이렇게 저점에서 돌림 구간들을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잘 잡아낸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드린다고 하잖아요. 받아가셔서 직접 정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무리 증명 드려봤자 체감 안 가십니다. 그렇죠. 직접 이용해보시고 체감을 해보시고 된 만큼만 믿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목표가 상향해 주실까요? 아, 맞습니다. 이 목표가 상향을 드리겠습니다. 3만 원까지 목표가 3만 원. 상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도 단기간에 1차 목표가 달성이 나왔습니다. 27,000원에서 목표가를 3만 원까지 좀 올려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간에 로봇 종목들 이렇게 오를 줄이야 라고 생각 못 하셨을 텐데 스마트 머니 기법이 있으셨다면 다 수익률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이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언뜻 봤더니 또 로봇 종목이 한 종목이 있고요. 한 가지 종목은 또 다른 섹터인데 이쪽도 2025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조금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늦게 가지고 온 건 맞는데 네. 이 신호를 먼저 받아갔더라면 더 밑에서 잡을 수 있을 텐데. 언제 좀 떴을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어떤 잠시 후에 종목일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솔리드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통신장비 기업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이고 이 회사가 정말 좋은 거는 통신장비주들이 정말 올해는 좋아질 거다 또 내년은 그렇죠. 좋아질 거다 말만 하다가 너무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 동사는 나홀로 잘 되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된 내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통신 장비주들이 이제 조금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게 이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쥐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민간 통신사에 새로 활동할 수 있다. 당연히 아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통신 장비사의 새로운 매출길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이노와이어리스도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솔리드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인공지능 산업이 신기술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예요? 그 건당 데이터 처리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5G, 6G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 각각에 맞는 용량들을 이제 권장하는 스몰셀 기업들이 또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기술, 5G 기술을 이용을 하면 데이터 전송량, 트래픽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나 공장들에서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솔리드 같은 경우 그 오픈랜 기반 기술을 통해서 미국의 NTIA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주를 받았습니다. 동사의 그 자회사거든요. 솔리드 기어라는 자회사가 미국의 정부 지원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약 397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번 지원 자체가 그 오픈랜 기술 개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결국에 민간 쪽으로 이 통신 주파수 대역을 확대를 한다면 동사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북미랑 유럽 쪽 이제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DAS 공급을 확대를 하면서 실적이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미국뿐만 아닙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솔리드가 그 작년에 중계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5%를 기록했거든요. 1위가 콤스코프인데 여기와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다음 페이지인데요. 너무 저렴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컨센서스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26년도에는 영업이 600억대까지 전망이 되어지는데 PBR 밴드와 PBR 밴드를 다 봐도 매우 저점에 네. 위치해 있고 이제 5G가 만약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면 정말 매력 있는 기업이다. 여전히 오를 길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꽤 오래전에 떴네요. 예, 꽤 오래전에 떴습니다. 네. 10월 31일. 자, 보시면 8월부터 옆자리 왔습니다. 신호 뜨자마자 올라가잖아요. 옆자리를 가다가 요 신호가 뜨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돌아 올라간다는 그쵸. 거예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자, 신호를 받아 가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 드리는 것도 매우 좋지만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소개해 드리고 60% 갔지만 신호 떴을 때 잡으면 거의 150%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시는 게 중요하다 하고요. 여전히 랠리를 한참 갈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공략 이제 그 전략 소개해 드리면 내일 시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7,700원, 손절가 6,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 좀 7,700원까지 바라보면서 솔리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가장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체크해 보고
해보고 싶다라시는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2-2128-8566번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상담해 보시고요. 두 번째 추천 종목 만나볼게요. 이제 로봇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서두 힌트를 드렸는데 삼성전자 향 종목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을 에브리봇.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자세하게 리뷰해 주시죠.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에브리봇이 최근에 그 AI 로봇 모빌리티 기업인 하이코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하이코어가 제작을 하는 AI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초고령 사회, 고령자 등 다양한 이동 취약계층이 이용을 할 수 있다. 향후 국내 수요가 더 증가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더 많은 수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게 또 매우 중요한 네.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도 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AI 테마도 될 수 있는데 모빌리티 기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여기 있어요. 다음 페이지인데 그 에브리봇이 삼성전자랑 이미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지속적인 공동 개발을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같이 협업해서 개발했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이죠. 이제 뉴스가 오늘 이제 시세가 나왔고 12월 30일에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또 관련돼서 삼성전자 향 로봇 테마주들이 주도해서 단기간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차트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 우하향 나오다가 신호 뜨고 거래량 최근에 늘어나죠. 네. 이게 정공법이에요. 신호가 뜨면서 추세가 바뀌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다. 이게 이제 스마트 머니 기법의 어떤 로직입니다. 그래서 전략 말씀드리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6,5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최대 지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증권사가 다뤘었는데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또 이 부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양 부품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는 점이었는데 딱 맞춰서 그런 종목들을 들고 오셨네요. 에브리봇 목표가 22,000원 제시해 주고요. 이길 시초가 이하로 접근해 보시고 손절가 16,500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추천 종목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리뷰를 나눠왔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뉴로메카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목표가를 높여주셨으니까 끝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솔리드랑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도달이 나오더라도 100% 좀 매도는 아닌 거죠? 아, 예, 맞습니다. 타이트하게 처음에는 1차 목표가 제시드리기 때문에 20% 정도만 우선 1차 매도를 보시고 다음 이제 제가 이제 또 코멘트를 드릴 날이 있잖아요. 또 그때 제가 추가적인 목표가 의견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방송을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느끼실 텐데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수익률이 10%, 20%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우선은 비중을 약간만 매도하시는 편을 좀 권해드린다라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추천 종목에 대해서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증권사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2025년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새해 금융시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자성어로 오리무중이 꼽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갈피를 잡기 힘든 시장도 심플하게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 전화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